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충격적으로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날 참관인이 개수한 사전투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부풀려진 충격적인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지요. 오죽했으면 이 선관위의 조작질 오죽했으면 참관인단 그분들이 충격적인 증거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이 충격적인 조작질은 전국에서 이루어졌죠. 적게는 수십 매에서 많게는 수백 표까지 이 조작을 했던 선관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 압승, 본투표는 국민의힘 압승,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본투표는 또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부정투표 용지들, 색깔이 다른 부정 가짜 투표용지와 길이가 다른 투표용지, 게다가 일련 번호, 이것을 절취하지 않은 수십 매의 부정 가짜 투표지들, 또한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 매의 가짜 투표지,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번 40 부정선거에 대해 매우 경악해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칼자루를 더 큰 칼을 들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구속을 외쳐야 하며, 또한 40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령을 내리십시오 라는 4.19 혁명 같은 5.16 혁명 같은 대국민 약진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중국 그림자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간첩인 고한석 등장, 양정철, 조혜주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영상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전화위복의 기회. 무슨 기회? 한마디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TV에 소상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황교안TV, 선관위 위에 드리워진 북한, 중국 그림자 조사 촉구합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 등 의혹의 진원지입니다.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꾸몄을까요? 아니면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까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면 그야말로 은밀하게 선관위에 공작적으로 침투했을 것입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 모를 일인데 하물며 선관위 밖에서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단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서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 참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조혜주가 선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고한석으로, 이자는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전력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조혜주는 2000년대 초 선관위 선고 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고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공동연구, 그것도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하필이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인 고한석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제가 공안검사로 재직 시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잘 압니다.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연구자 고한석은 간첩 혐의로 체포될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생으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 담당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고한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고한석은 영등포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들의 비밀 문건이 담긴 캡슐을 숨겨 외부로 빼돌리려다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던 고한석은 그야말로 선수 중의 선수였습니다. 그 후 고한석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한 이후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민석이도 고한석과 같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을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줍니다. 양정철은 2020년 4.15 총선 전략을 세워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양정철이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도 뭐가 두려운지 입술을 파르르 떨었던 모습이 새삼 떠오릅니다. 양정철은 또한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 제기되었고 사전 투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고 최근 40 총선 사전 투표 조작과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북한,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한 공안통입니다. 조회주와 선거 빅데이터 죄송합니다. 조회주와 선거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대중선동을 담당하는 엘리트였고 프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한석은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고 빅데이터와 미국 선거 관련 책을 쓸 정도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한석이 김민석, 양종철과도 팀워크를 맞춰 일했고 선관위 조회주를 통해 선거 실무도 꿰뚫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던 이유 중 하나도 국정원이 이러한 대북, 대중국 커넥션을 한목에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자들은 아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싹을 잘라내야 마음대로 선거를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40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이를 전산과 빅데이터를 연결시켜 짜 맞추고 또 국비리에 표를 바꾸고 보탤 외부 인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배후 세력이 개입되었다면 비단 선관위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도 우리 정부 안에도 재오열이 암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검증을 위한 선거 무효 소송을 가로막고 수사를 극력 방해할 것입니다.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고 각오를 새로이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만이 이 거대한 암흑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시면 이 글을 카톡방 여기저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이 암흑 세력에 매수되었는지 몰라도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는 온갖 증거가 나와도 조중동이 일체 함구하는 등 묵비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카톡으로 퍼날라서 널리 확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황교안 전 총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교안 TV에 들어가면 이제 있으니까 이 본 보고서를 한국형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연구 책임자 조혜주 한국선거연구원 공동연구원 고한석 주 사회디자인연구소. 자, 여러분 여기에 고한석이라는 자가 또 어떤 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내정. 2020년 4월 2일입니다. 박원순 때죠. 서울시장 신임 비서실장에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고한석 이사장의 비서실장 내정 소식을 알리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보좌관들이
여럿 바뀌고 정무 라인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의 세 번째 임기 절반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정비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신임 비서실장은 오는 7일 취임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지난 2일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고한석 신임 실장은 열린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정책기획연구원과 정세분석국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뭐했다?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다? 일간베스트 유저가 소름, 쇼킹한 거 하나 알려줄까? 오늘자 황교안이 폭로한 글에서 여기 나오는 고한석이라는 간첩, 박원순 비서실장으로 박원순 자살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기도 함. 부정선거는 선관위 내 간첩 공무원이 저지른 사건으로 거의 귀결되어 가는 듯 법원 내에도 간첩이 있는데 선관이라고 없을 것 같냐?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 이에 또 다른 충격적인 투표용지와 관련된 동영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군산시에서 참 제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에게 분명히 기표를 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최종 이제 마무리하면서 봉함을 다 했는데 이 투표용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을 다 삭제하도록 하고 집에까지 미행해서 혹시 다른 데로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참관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관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법이 있으면 찍어서 증거로 남기는 게 참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관인이 이걸 찍었다고 삭제를 시키고 집에까지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사막동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20대 딸이 투표를 왜 거기다 했냐고 찢어버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산시에서 참 제가 억울한 일. 자, 여러분,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